만약 제가 여러분의 주방 찬장에 거의 다 있는 간단한 흰색 가루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발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유일한 해결책이 알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주방에 이미 있는 흔하고 저렴한 재료가 그 자연스러운 강직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네, 평범한 베이킹 소다 말입니다. 하지만 찬장으로 달려가기 전에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습관과 결합했을 때 어떤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최대 효과를 위해 그것을 준비하고 마시는 정확한 방법과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 다른 자연적인 방법들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기는 단순히 흥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는 전신적인 사건입니다. 혈액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열린 혈관, 욕망과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뇌와 몸 사이에 날카로운 신호를 보내는 반응성 좋은 신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들 각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동맥은 플라크로 인해 뻣뻣해져 통로가 좁아지고 혈액이 빠르게 유입되기 어려워집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세 이후 매년 1~2%씩 점차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한 감소는 욕망, 에너지, 그리고 강직도를 약화시킵니다. 동시에 음경에 혈액을 가두는 숨겨진 근육인 골반저근은 사용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면 약해져 혈액이 도달했을 때 단단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생활습관 요인들이 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류를 제한하고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호르몬인 코르티솔로 몸을 가득 채웁니다. 나쁜 식습관은 동맥을 막고 전립선을 자극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되고 혈관이 회복되는 깊은 휴식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씩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의 발기가 약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전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의 대부분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을 회복하고 염증을 진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면 강직도는 종종 돌아옵니다. 바로 여기서 베이킹소다가 등장합니다. 이 간단한 천연 화합물은 몸속 환경을 재설정하고 산성도를 줄이며 산소 전달을 개선하고 혈관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나트륨은 발기처럼 복잡한 것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제빵 재료나 냄새를 흡수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이킹소다는 pH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설탕, 가공식품, 술, 심지어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식단으로 인해 혈류가 너무 산성화되면 혈관이 자극을 받습니다. 산성 환경은 염증을 촉진하고 염증은 동맥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딱딱하고 좁아진 호스로 물을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흐름이 느려지고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몸을 부드럽게 더 알칼리성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이 염증을 줄여 혈관이 이완되고 혈액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혈액이 더 잘 흐르면 발기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둘째, 베이킹소다는 젖산 축적을 줄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것이 운동선수들이 때때로 지구력 경기를 앞두고 베이킹소다 물을 마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젖산은 근육 활동과 부족한 산소 활용의 부산물입니다. 너무 많이 쌓이면 근육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며 산소 전달이 느려집니다.
베이킹소다는 이 산을 완충하고 중화시켜 산소가 혈류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산소는 뇌와 근육의 연료일 뿐만 아니라 발기 조직에도 중요합니다. 발기는 본질적으로 수압 현상이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유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킹소다는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신장은 체액 균형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며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신장이 과로하거나 염증이 생기면 순환이 저하되고 호르몬 균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신장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보호하고 심지어 전립선 건강까지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욕망, 강직도, 그리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를 큰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털어넣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거의 확실하게 위를 뒤집어 놓고 가스를 유발하며 심지어 몸의 자연적인 나트륨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고 측정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만졌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관을 이완시키고 몸이 혼합물을 더 부드럽게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이 잔에 베이킹소다를 딱 반 티스푼만 넣으세요.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의 화학적 성질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베이킹소다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표면에 알갱이가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액은 약간 희미한 흐린 빛을 띤 투명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꿀꺽 삼키지 마세요. 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세요. 너무 빨리 마시면 복부 팽만이나 트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목적에 어긋납니다. 경주가 아니라 차분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물과 베이킹소다가 자리를 잡고 점차적으로 작용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약 30분에서 45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밤에, 특히 수면 주기의 전반부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테스토스테론이 간헐적으로 분비되고 동맥과 정맥이 이완되고 회복되며 신경계가 하루의 스트레스로부터 재설정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산성도를 낮추고 염증을 진정시킴으로써 이러한 자연적인 회복 과정이 최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더 강한 혈류, 더 높은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더 단단한 발기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더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한 티스푼 또는 그 이상을 복용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그 반대입니다. 다량의 베이킹소다는 위장장애, 복부 팽만, 그리고 혈중 과도한 나트륨을 유발하여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양은 반 티스푼으로 작고 조절되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작용 없이 몸이 점차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주가 거듭될수록 쌓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의 의식을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남성들에게 첫 징후는 미묘하지만 고무적입니다. 첫 주 안에 소화가 종종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 무겁고 나른한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덜 중단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상이라고 느꼈던 복부 팽만감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작은 신호들이지만 당신의 내부 환경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주가 되면 변화는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침 발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이지만 날이 갈수록 더 일관성 있게 됩니다. 발기는 더 오래 지속되고 감각은 더 날카로워지며 몸은 성관계 중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며
자신감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몇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다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즉효성 알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 자체의 회복 주기와 함께 작동하는 자연적인 재설정입니다. 매일 밤, 당신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순환계, 호르몬, 신경이 원래 설계된 대로 기능하도록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 사항이 서로 쌓여 한때 좌절스러운 쇠퇴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 꾸준한 힘의 회복으로 느껴집니다. 그것을 강요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균형 상태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습관을 오래 지속할수록 당신의 수행 능력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아침은 몇 년 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그 간단한 변화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발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활력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강력하지만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간단하고 보조적인 습관과 결합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이 음료를 기초로 생각하고 이러한 생활 습관 선택을 구조를 강하고 오래가게 만드는 보강제로 생각하십시오. 수분 공급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발기는 체액 균형에 크게 의존합니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과 혈관은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는 혈액이 발기 조직에 빠르고 충분한 양으로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심으로써 몸의 순환을 부드럽고 수월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더 나은 수분 공급과 같은 간단한 것이 발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체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놀랍니다. 다음 단계는 영양, 특히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트, 시금치, 루꼴라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게 열리게 하는 화학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에 있어 최고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베이킹소다의 균형 효과와 결합하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작용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혈관을 좁히는 염증을 줄이고 질산염은 혈관에 열리라는 신호를 줍니다. 함께 그들은 혈류의 강력한 환경을 만듭니다. 테스토스테론 지원은 또 다른 퍼즐 조각입니다. 호박씨, 굴, 쇠고기와 같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과 올리브 오일, 견과류, 연어에서 얻는 건강한 지방은 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기억하세요.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직도, 자신감, 그리고 체력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면 밤의 의식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이완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발기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테스토스테론이 급락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간의 심호흡, 명상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몸을 휴식 및 회복 모드로 만듭니다. 그것을 베이킹소다 물 한 잔과 함께하면 당신은 시스템이 회복하고 재충전할 모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반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케겔 운동과 글루트 브릿지는 음경 내부에 혈액을 가두어 너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바로 그 근육을 강화합니다. 더 강한 근육은 더 오래 지속되는 강직도와 성관계 중 더 나은 조절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습관들 각각은 그 자체로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베이킹소다와 결합될 때 그것들은 간단한 음료를 발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루틴의 일부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선택으로 큰 결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유리하게 확률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참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는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부주의하게 복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적정량으로는 효과적인 자연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으로 또는 잘못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 측정된 소량으로 사용할 때 안전합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남성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이킹소다에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할 경우 혈압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몸이 나트륨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체액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나트륨 제한 식단을 따르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의료 감독 없이 이 루틴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티스푼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잠자기 전 물의 반 티스푼이면 몸의 화학적 성질을 안전한 방식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더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결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복부 팽만, 가스 또는 불편함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미네랄 균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과잉이 아닌 꾸준함입니다. 그것을 강한 압박이 아닌 매일 밤 몸의 시스템에 대한 부드러운 자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소량을 섭취하면 몸이 적응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가 쌓입니다. 다량 복용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들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부작용을 일으키며 심지어 당신이 지원하려는 바로 그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봅시다. 50세 이후의 발기가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강력한 자연적인 강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환경이 필요할 뿐입니다. 염증을 낮추고 순환을 개선하며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함으로써 잠자기 전 간단한 베이킹소다 물 한 잔은 아침에 돌처럼 단단한 발기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분 공급, 영양이 풍부한 음식,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골반적인 운동을 추가하면 당신은 몸이 예전처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이 간단한 방법을 몇 주간 시도해 보십시오. 꾸준히 하시면 그 변화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카터 박사였습니다. 나이가 활력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습관으로 당신은 자신감 있고 활기차고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